반갑습니다. 이상원입니다. 좀 낯설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사회를 위한 디자인이고요. 특히 이제 지역 소셜 브랜딩 차원에서 지역이 어떠한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 장소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공간의 문제에서 사람의 문제라고 특히 최근 굉장히 많이 이슈화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구체적인 사례들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의미를 찾게 되는 공간이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커뮤니티가 스스로 주체가 되는 장소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적인 측면 혹은 융합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거친 경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미에서 여러분 뵙게 된 것 같고요. 과거의 재생은 환경적인 재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의 커뮤니티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환경 재생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10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 공동체 재생과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재생의 부분에 경제적으로 함께 재생이 되는 세 가지의 패러다임을 동시에 추구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학습 공동체를 시작으로 창의적 실천을 통해서 경제적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오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방식들은 결국은 함께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단순히 하나의 과정이 종료되었을 때 종료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디자이너로서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년도에는 주로 학습 공동체 개념의 발의 과정과 공동체를 소집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두 번째로 그러한 의제를 가지고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공간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실천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장소들, 이러한 공동체들과 같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 운영을 할 것이냐라는 운영의 주체, 그리고 비즈니스의 주체로 만들어가는 경제공동체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2007년도부터 매해 1년 정도씩 한 장소를 정해서 PMC라는 이제 아카데미적 학습공동체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간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공간들은 무엇보다도 사용자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지고요. 이러한 설계된 지점들을 가지고 실제 비즈니스,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의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브랜딩 중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직거래 장터 마음먹기라는 이제 방식의 온라인 매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어쨌든 과거에서 지금까지 거대한 소비의 공간이긴 하지만 매스미디어라든가 기존의 생활 방식에서 제시된 삶의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과는 굉장히 큰 갭이 있죠. 그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꾸준히 계속해서 해오는 방식은 뭐냐면 체인지 툴킷이라는 대안의 생활 재료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생활 재료를 같이 공유하고 연대함으로 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삶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새로운 방식에게 도시적인 연대, 그래서 즉 생산자와 소비자, 운영자가 동일한 방식의 차별이 없는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지역 생산자의 생산 물류를 어떻게 도시의 소비자, 주민에게 연결시키냐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창의 물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장소 만들어서 일상의 도시 공간을 연출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도시 공간을 제시하는 산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역 브랜딩 그리고 도시의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방식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흥의 뉴타운 해제 지역의 모래골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경기도에서 첫 번째 도시재생 사업의 시범 모델을 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인데 이 주민들의 라이프 그래프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매핑을 하게 되고요. 이 매핑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의 차이를 같이 의논해보고 극복해보는 과정을 거쳐서 그 차이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정성적인 데이터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전환했을 때 그 커뮤니티 매핑이 완성이 되고 이 매핑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 혹은 외부 전문가들 포함해서 연령별 그 다음에 분야별 어른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니즈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커뮤니티 매핑이 이제 완성이 되죠. 커뮤니티 스쿨을 통해서 이런 스쿨을 통해서 완성된 모습들을 실제 그 공간에 장소에 배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 배치된 작업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떠한 공동체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라는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배치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공동체 회복, 그리고 주거 환경 재생, 그리고 마을 경제 회복과 순환이라는 세 가지의 패러다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나 방식이 대량으로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합니다. 즉 한 번에 주거단지 전체를 밀어버리죠. 그리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대량의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대량으로 생산이 되죠. 그리고 대량으로 주민들이 입주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대량으로 소비가 되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주거 환경을 재생하는 방식, 고쳐 쓰는 방식, 그리고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그 장소를 점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이러한 방식들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마을에 특별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수리, 마을 학교, 마을 도이라는 실제적으로 3년간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갈 주민 조직을 만들었고요. 그 원칙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제가 그러니까 사업비가 마을에서 마을 주민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식들을 설계했고요. 지금 이제 그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기 여수 앞바다로 가겠습니다. 도시에서 다시 여수 앞바다인데요. 여수 앞바다에는 교동시장이라는 아주 그 질펀한 이제 그런 그 바닷가 시장이 있습니다. 바닷가 시장은 여자들의 시장인데요. 아주 힘든 곳입니다. 예. 잠깐 동영상 보고 시작할게요. 우리 합창단과 그리고 지재생의 위로 큰 박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10월달에 시장을 합창단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는 집시였어요. 집시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집하고 시장밖에 몰라서 집시 그러고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들이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업하시 일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문화 혜택을 못 받으시고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문화라는 걸 모르고 지내셨어요. 그러다 동백아시 합창단이라는 게 생기면서 언니 동생으로 우애가 맺어졌고 그리고 우리 합창단이 정부 지원을 받아갖고 운영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정부 지원이 끊겼어요. 오.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걸 좀 혜택을 못 받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에 너무 없이 살면서 부모님 해가면서 못 가보고 부모님 한번 못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엄마가 되다 보니까 친정 엄마가 되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어머님들한테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머님을 위하면서 부른 노래 일자 상서 노래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왔다고 그리고 생선 냄새 날까 봐서 연습 좀 못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곳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가끔 옆에 사람한테 미안해. 택시들 같은 거 타고 앞좌석에 못 타고 살아 제대로 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없잖아요. 예. 지금 살아계시면 좀 해드릴 텐데 그게 좀 가슴이 아파요. 예.
동부양시 합창단 노래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우승했습니다. 어디지 그 전국 합창대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저희 거절했습니다. 가면 예선 탈락할 게 뻔했거든요. 근데 그 공익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그 예산도 적게 들고요. 그다음에 효과도 훨씬 좋고 사실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저희 공익 마케팅 차원의 이제 그 사실 스타킹 출연이었고요. 스타킹 역사상 저희가 출연료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여수 교동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고요. 일일 약 한 700명, 연 한 6만 명 정도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새벽 시장이고요. 새벽에 4시에 열어서 오후 2시 정도 이제 문을 닫는 시장이고요. 그 시장에서 이제 다라이, 노점상 하시는 분이 약 한 145집, 그리고 상점을 꾸리는 분이 한 190집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규모 있는 시장인데, 그 아까처럼 집 시장, 정말 시장밖에 모르죠. 평생 장사만 하셨던 분들인데 저분들이 최초로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가장 첫 문화 수혜를, 수혜라고 과감히 표현합니다. 정말 수혜입니다. 수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생 하루도 장사를 쉬지 않는데 하루를 딱 쉬셨어요. 그때 나눔 밥차라고요. 밥 퍼주는 이제 그 노래 봉사를 가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그 장사를 하루 쉬어보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분들이 내가 평생 장사를 했는데 장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라는 거를 상인이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큰 이제 변화이고요. 그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제 여수의 복이라는 공동체 주식회사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설계됩니다. 실제로 수산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서비스 측면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혹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보고자 진행하게 됐고, 근데 사실 뭐 후쿠오카 이후 지금 수산물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도 쉬고 있습니다. 곧 좋아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도시의 그 로컬 푸드 브랜딩이라든가 어쨌든 소셜 네트워킹,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외부 판매망 확보라는 주어진 숙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 소비자 지원 네트워크라는 도시 소비자들이 연대하는 방식, 인저텐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를 공동으로 소비함으로 해서 새로운 생산을 소비해내는 생산하는 소비자, 소비하는 생산자로서의 도시 지원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서지민 선생님이라는 또 굉장히 걸출한 또 우리 선생님이 계셨고요. 전체 그 공동체를 끌어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고, 초기에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해오게 됐고요. 처음에 지역 공동체를, 동백아이 샤프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요. 그 공동체의 자원, 인적 자원 리서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손맛 장인,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저희 여수의복 주식회사 여수의복 저기 이사회가 있었고, 이분 다 아까 시장에서 막 다라이 장사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노래를 통해서 문화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죠. 이사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랑 같이 여수의복이라는 새로운 이제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수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백인백색 로컬 푸드의 장인들. 근데 이분들이 보통 한 30년 이상씩 그 시장에 근무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칼잡이들이세요. 착착 하면 그냥 이쪽에 껍질, 이쪽에 조개, 짝짝 하면 그냥 이쪽에 생선 다섯 토막다. 뼈, 살, 뭐 이런 굉장히 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의 손을 그대로 이용한 제철 수산물 끄러미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철에 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여수복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특히 새벽 경매를 통해서 제철 채취된 선업, 그러니까 양식이 아니겠죠. 그리고 육고기 검수하시는 분들, 수산물 검수, 그 다음에 채소 검수, 검수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세요. 자, 이런 그 역할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역할들을 가지고 그 꾸러미 상품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재료 산지 조사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메인 그 제철 수산물, 제철 산지 재료를 가지고 메인 요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의 요리 전문가들, 여수의 그 호남 요리학원이 있는데 호남 요리학원과 그다음에 그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메인 요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인 요리를 지역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그 지역의 맛집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카오마차 사장님이신데 그 사장님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당첨이 되신 거죠. 이제 저희가 홍보해드리겠다라고 이제 일하고 많이 홍보 못드렸습니다. 섭외를 하고 되고 그리고 우리 여수의 부엌의 어머니들 중에서 실제로 그 세조개를 담당하시는 분, 메인 요리 제철 수산물을 담당하시는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요리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셰프가 경합을 이렇게 중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리 경합이 벌어집니다. 요리 경합에서 재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요리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됐을 때 이 경합을 통해서 우승된 상품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승이 된 상품이 그 꾸러미의 메인 요리로 그 레시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레시피를 가지고 이 어머니 같이 오셨던 동백아시 합창단 어머니가 이제 주식회사 여수의 부엌이라는 합창단 조직으로 돌아가서 이제 꾸러미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꾸러미를 만드는데 딱 50분 만드는데 2시간이면 다 만드세요. 심지어 중간에 막걸리 한잔 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시간이면 만드십니다. 다들 선수들이시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새벽에 경매를 간다. 새벽에 경매를 가서 물건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경매에 나오지 않는 직접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다량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준비를 미리 합니다. 미리 자르고 포장해 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식품위생법에서 그 현장 판매 외에는 사실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주식회사 여수의 법은 도시로 유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별도의 그 공동 작업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작업장에서 지금 작업하는 장면들이고요.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통해서 힘드세요? 좋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패킹까지 하고 그리고 도시로 저녁에 이제 보내면 다음날 오전에 이제 소비자들이 신선한 제철 수산물을 받아서 요리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합니다.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은 이렇게 도착합니다. 막걸리도 가끔 들어가고요. 네, 뭐 쿠키도 들어가고요. 자, 여수 갓김치로 갓으로 만든 쿠키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꼭 어머니들이 생산한 것 포함해서 지역의 그 착한 생산품, 친환경 생산품들을 같이 이제 소개하는 방식도 같이 전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방금 이제 보여드렸던 모습을 라면처럼 레시피 순서대로 이렇게 그 일반인들이 그냥 만든 건데요. 그냥 순서대로 집어넣고요. 물 끓이면 끓이라, 끓으면 꺼라, 그 다음에 넣을 때 넣으라고 하면요. 라면 끓이듯이 끓이면 여러분도 전라도에 가오리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조개 샤브샤브, 뭐 이렇게 제철 수산물, 그렇게 해서 꾸러미들이 쭉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준희 아빠 베타 뭐 이렇게 제가 영업을 직접 했는데 디자이너가 갑자기 수산물을 파니까 갑자기 이준희 아빠 베타 뭐 디자인 그만뒀어. 아주 굉장히 많은 오해를 샀는데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여수의 어머니들이 어떠한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 물건을 파는지에 대해서 도시 지원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제 브랜드를 만들게 되고 신문을 만들어서 이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여수의 부엌을 진행을 했었고요. 여수의 부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잠깐 쉬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다시 도시 지원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다음에 이제 뒤쪽에 나오는 내용에서 연결된 지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김제로 갑니다. 김제에 야생화 단지가 있어요. 김제에 야생화 단지가 있는데 잘 안 팔려요. 왜냐? 수입 농산물, 수입 화훼가 너무 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래 가요. 우리 야생화 땅에다 안 심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야생화 단지랑 같이 어떻게 이거를 반려식물 우리 야생화 같은 경우는 참 우리 일상의 반려일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지점들을 같이 해결해 보자. 그래서 정말 반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직장인들, 앞에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노인들, 이분들을 위해서 반려식물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아주 손쉽게 키울 수 있는 방식을 이제
캔 화분을 만듭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는 캡슐 씨앗이 들어있고 이게 capsule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건 야채 종류도, 이건 자방용입니다. 자, 이쪽은 실제로 야생화 알뿌리가 들어있어서 잘만 키우면 평생 자랍니다. 꽃을 피우는데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리고요. 약 4개월 정도 후에는 꽃이 이렇게 피게 되는데요. 꽃이 피게 되고요. 꽃이 피면은 그 꽃을 자른 다음에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냉장고에 집어넣으면은 다시 겨울을 경험을 하게 되죠, 얘가. 그래서 다시 3개월에 꺼냅니다. 그럼 얘가 겨울이 지난 줄 알고 다시 또 4개월 동안 꽃이 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식물을 만듭니다. 캔이 2개 있으면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마장동 그 축산시장으로 갑니다. 마장동 축산시장에는 그 전국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젊은 그 연령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에서부터 시작해서 30대 후반까지가 가장 열렬하게 칼질을 하는 칼잡이들의 모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그 축산물 시장이 약 한 60에서 70% 정도를 거기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지역에서 도축된 그 물고기들이 다 마장동 시장에 70% 가까이가 온다고 봐도 되죠. 그것들을 손으로 칼질을 해서 이제 그 정육을 해내는 게 이제 그 청년들인데요. 그 청년들이랑 같이 이거를 어떻게 손쉽게 그 시장 내가 아니라 시장 외부로 혹은 내가 직접 안 하고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칼이 필요 없는 정육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소셜 브랜딩으로 한 번에 각인시켜야 돼서 소돼지 쳐다보시라고 캠페인도 하고요. 소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그 얘기도 하고요. 실제 브랜드가 소가 풀 뜯어먹는 모습입니다. 저게 지금 저 소 눈이 풀입니다. 풀. 소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실제로 500g 단위로 다 이거는 뭐 차돌박이 뭐 그다음에 육회 이런 거를 500g 단위로 소포장을 해서 유통이 가능하게끔 슈퍼에 그 편의점에 넣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소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패키징 포장까지 해서 완성을 했고요. 현재 이제 활발히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현재 저희가 팝업부스를 통해서 그 고기 굽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읍 생골 시장으로 갑니다. 너무 여러 군데 가나요? 자, 정읍 생골 시장은 그 100년이 되는 시장입니다. 요번에 이제 그 교과서에 실렸는데요. 100년 된 시장으로. 그래서 그 생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 희망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희망이 따지라기보다는 지역의 전통 시장들은 보면은 뭐냐면 의류를 전문적으로 파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쇠퇴해 있고 침체되어 있습니다. 노쇠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제 100년이니까 새로 한 살 먹는다 생각하고 다시 희망단을 만들어 보자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희망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희망단들은 일단은 교육,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교육 통해서 저녁에 끝나면 밥 같이 먹고 요가 같이 하고 같이 마케팅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제 같이 식구가 되는 이제 작업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같이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전통시장에 그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낼까,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다른 방식의 생각들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지점들을 고민했고요. 정읍 같은 경우는 이제 단풍미인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단풍미인쌀 너무 이름 좋죠. 근데 이 쌀을 먹으면 이 살만 찌지 미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단풍미인쌀로 미인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실제로 화장품을 만들게 됩니다. 화장품은 정읍 생골 시장에 방앗간이 15집이 있는데 15집의 방앗간에게 그 쌀가루를 빻게 합니다. 5번 빻으면 아주 고와지는데요. 이게 입욕제가 되고요. 요걸 모아서 실제로 이러한 단풍미인의 잠이라는 화장품을 만들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그 서울의 사회적 기업, 장애인 사회적 기업 누에하우스랑 같이 개발을 해서 도시 유통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전통시장에서 가장 많은 그 상점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옷가게입니다. 옷가게들이 대부분 잘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옷가게들을 어떻게 활성화해 볼까 조사해보니 가장 많이 팔리는 옷이 고쟁이였습니다. 고쟁이는 한복의 속옷입니다. 그래서 고쟁이를 만들었습니다. 저거 부추, 양배추, 배추, 고추, 고등어, 고추. 자, 그리고 정읍은 무엇보다 단풍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단풍 한복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상임 회장이고요. 패션쇼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로 유통을 위해서 도시에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책 한 권씩 나눠드렸죠. 자, 비싼 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 한 권 받으신 분들은 교보문고에서 꼭 한 권. 자, 이건 이제 우리 옷을 전통 한복을 이제 만드는 우리 옷 돌신라이라는 팀하고 같이 하는 작업인데요. 우리를 지키는 십장생이 있었는데 우리를 지켜줬던 십장생이 어느 순간에 이제 현대화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십장생과 인연을 못 맺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100% 장생이라고 현재적으로 다시 재생하는 우리를 지켜주는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지켜주는 캐릭터 많이 필요하시죠? 자, 가서 하나씩 만드세요. 자, 그래서 이런 수호천사 10개를 만들게 됩니다. 정령들을 10개를 만들게 되고 이 정령들을 중심으로 해서 패턴, 한국의 우리 옷의 패브릭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옷의 패브릭을, 이건 소나무고요. 패브릭을 개발하고 실제로 옷을 만들게 되고요. 이 옷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100% 장생으로서의 이제 브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이제 만들게 되고 여기 삼청동하고 인사동에 있고요. 이렇게 매장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이제 갤러리에서 창의물류 갤러리를 통해서 이러한 창의적인 소재들을 창의물류 갤러리를 통해서 홍보하고 실제 매장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의 그 공정한 브랜드 혹은 착한 생산품들이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 구조. 왜냐하면 이제 이미 유통 구조 자체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유통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제가 주민물류라는 방식으로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물류는 일종의 이제 그 지역의 생산자하고 그 생산자 물류를 창의 물류를 통해서 브랜딩하고 주민 물류를 통해서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지역의 소비자, 마을에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친환경 직거래 장터와 공유부업 그리고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마음먹기, 여러분 마음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의 보험 마음먹기라는 방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솔한 생산자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함께 만날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대한 생활 재료가 만들어지고요. 그 대한 생활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목표한 삶이 아니라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게 체인지 에이전트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